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종호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3월은 격동의 시기입니다. 새롭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입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년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까지만 해도 문제없어 보이던 아이들의 행동이 새학기만 되면 좀 달라지곤 합니다. 근데 또 두세 달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오늘은요, 짧으면서도 길게 느껴지는 학기 초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유치원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치원 생활이 이번에 시작이 됐는데요. 한 2주 정도 됐나요? 아이가 이전하고 다르게 짜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언니가 양보를 안 하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멀리 도망가서 울기 일쑤입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부쩍 아이의 짜증과 화가 많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째처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피곤해하거나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요. 적당히 하던 스마트폰에 갑자기 심하게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어들기도 하고요. 학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큰 줄만 알았던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떼쓰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은 문 앞에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일 때도 있죠. 아마 다들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 나름대로 적응을 하는 과정이겠구나 짐작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보이는 행동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기도 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면서 하는 행동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또 부모의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도 하고 아이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된 환경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환경 변화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어려서 부모와 떨어지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 제외하면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부모와 떨어져서 등원만 잘 시키면 등원에서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방학 때 늦잠 자버릇해서 규칙적인 패턴에 적응하느라 피곤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그 행동이 지금 당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연결짓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의 변화된 모습에 반응하실 겁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낼 때는 이전하고 비슷하게 너 짜증내면 부탁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던지 아니면 화낼 때는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 라고 같이 화를 내거나 너 마음대로 해 라든지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을 다니거나 별도의 학습을 하고 있다면 아이가 많이 피곤해 하더라도 며칠간 푹 쉬게 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늘 밝고 수다쟁이인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코치코치 물어보고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푸시하고 싶으실 거예요. 만약 3, 4월 정도에 아이가 이전하고 다르게 무기력해하거나 거친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새학기 스트레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해서 그걸 언어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합니다. 감정을 경험하는 뇌는 조금 어린 나이에 자라고요. 느낀 걸 인지해서 이걸 정리해서 잘 표현하는 뇌는 좀 더 커야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스트레스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보면 관계 맺음, 생활 패턴, 부모 대응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되더라고요. 우선 관계 맺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큰 아이들은 새학기에 친구들의 무리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잘 맞을 것 같은 친구와 친해지려고 애쓴다든지 내가 이상하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내 행동이나 외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죠. 작년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원치 않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 전반을 신경 쓸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친구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가 많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신한테 다 맞춰주는데 등원만 하면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친구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집에서 장난감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배워서 유치원에서 놀고 나면 늘 잘 치우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내버려둔 채 가버리는 친구들의 장난감까지 대신 정리해야 되고요. 잘 만들어 놓은 블록을 갑자기 친구가 와서 부숴버리는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만하라고 말해도 계속 장난치는 친구를 견뎌내야 하고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편한 나이기 때문에 친구의 거친 행동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집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은 규칙을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죠. 단체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과 안 되는 걸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내 몸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 겁니다. 새롭게 반이 바뀐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의 규칙과 선생님의 요구에 나 자신을 또 맞춰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 겁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새학기 이전의 아이들의 생활 패턴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로 여유롭게 있다가 오후에 학원 또는 별도의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새학기가 되면 오후에 움직이던 나의 정신과 몸을 오전에 가동시켜야 하는데요. 그건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시차에 적응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고 또 별도의 학습까지 해야 된다면 신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대응 방식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의 새학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계획대로, 일상적인 패턴대로, 가정 내 규칙대로 아이의 변화된 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피곤해도 학원은 빠지면 안 된다거나 우리 집에서 화를 내면 절대로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스마트폰은 딱 30분만 해야 한다던가 하는 것처럼 아이의 스트레스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해야 할 것들을 밀어붙일 때 아이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새학기 무렵에 뭔가 이상해 보인다면 아이가 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이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언어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선 그 알아차림이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나서서 아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아예 없애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 친구를 대신 맺어주거나 학원을 모두 쉬게 하거나 아이가 짜증나거나 화나지 않게 원하는 걸 다 해주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가 변화된 환경에 자기를 적응시켜서 결국은 스스로 친구 사귀는 법도 배우고 바뀐 선생님에게 적응도 하고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이때 부모로서 해주면 좋은 건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겪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할 수 있는 이 알아차림이 아이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소리쳐도 그 행동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는 아이를 안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 보이면 하루 정도는 아이가 일찍 자게 학원을 빠지라고 제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없다면 그냥 그날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을 오늘 유독 많이 했다면 스마트폰을 강제로 끄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많이 하지만 내일은 오늘만큼은 안 돼 라고 하루 정도는 자유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의 여유와 자유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부모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언어로 말하는 것도 도통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은데 몸으로 말하는 것까지 알아차려야 하니까요. 힘든 일 하고 계신 겁니다. 끝이 없는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오늘 하루도 조금씩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